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까진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만 올해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의 발언을 보면 비핵화 대신 사실상의 핵동결로 기운 듯한데요.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면 한반도 안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일부터 여러 차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불렀습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We ge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미사일의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와 폐기로 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는데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턴 비핵화라는 표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비핵화 대신 핵능력 고도화를 멈추는 방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북 협상이 북한 핵 동결 등 스몰딜에 그칠 경우 부분적인 비핵화만으로도 미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확장 억제 조치에 대한 약화가 이어져서 한국의 안보가 사실은 많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이 핵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은 잇따라 핵무장에 나서는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은 첫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핵 고도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북한이 가진 핵폭탄이 서울에 단 한 발만 떨어져도 약 355만 명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에서 북한 체제 보존용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어서 조덕형 기자입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위력은 1킬로톤으로 히로시마 원폭의 1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11년 뒤 북한은 마지막인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위력이 1차의 200배 이상인 250킬로톤으로 추정됩니다. 핵 보유량을 두고는 일부 연구에서 200기 이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주력 전략 핵탄두와 비슷한 수준의 핵미사일을 핵 보유국 9개 나라 가운데 6위 수준으로 보유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국과 종의 핵전쟁도 불사할 우리에게 있어서 남조선을 대상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250킬로톤 핵폭탄이 터질 경우 78만 명이 숨지고 277만 명이 다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4명 수준입니다. 위력이 작은 20킬로톤 핵이 800m 상공에서 폭발하게 되면 11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진행한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과 다연장 순항 미사일 시험과 같이 이른바 섞어 쏘기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날아오는 속도나 높이 궤적이 다양한 발사체를 동시에 쏠 경우 현재 배치된 사드 등 단일 요격 체계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합해서 발사할 경우 이 모든 것을 방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북한 핵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2022년 상대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